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안지원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PB팀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민수 대표님은 저희와 매주 함께하고 있지만 안 팀장님은 저하고 같이 나오시는 건 좀 오랜만이신 예, 것 같아요. 예전에 월요일마다 네. 자주 뵀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하세요 오늘은? 네? 무슨 그러게. 말씀?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우리 팀장님 처음 뵈니까 아, 그러세요? 저번에 방송에 한번 했었나요? 네, 한번 뵀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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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십니까 우리 팀장님 뵈니까? 일단 닭도기 지점장님에 비해서 엄청나게 개선된 비주얼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점장님 보고 반짝반짝 계실래나 지금 이거를? 네, 엄청나게 개선된 그렇죠, 비주얼로 평가해야죠. 비주얼을 보고 있어서 네. 젊음이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반짝반짝 큰 차이 안 빛나시는- 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예. 비슷한 걸로 하시죠. 아니 오늘 날씨도 춥지도 않고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7거래일째 코스피가 네. 소폭이나마 하루라도 빠짐없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 7일 사이에. 근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 코스피가 그러세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게다가 또 삼성하이닉스가 너무 견인을 하다 보니까 오. 아웃퍼폼하기는 조금 힘든 시작이 아닌가 일단 시작 구간은. 그러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더 나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도 주가는 일단 올랐어요. 네, 뭐 삼성 10% 정도 올랐고 네. 하이닉스가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이 두 개 없으면은 참 아웃퍼폼하기가 힘든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매하죠. 아 근데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네, 아까 얘기를 끝내시다가 왜 마셨어요? 둔촌주공 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첨되셨습니까? 당첨되셨어요? 혹시? 아니요. 되셨어야지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당첨됐다면 진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제가 그냥 일괄 답변을 개인의- 드릴 수는 없죠. 네. 그럼 만약에 당첨이니까 조건이 맞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모든 집은 개인마다 선택이 다릅니다. 아, 네. 좀- 왜냐면은 네. 네, 당장 살집이 더 맞아.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전매 제한 없으니까 필요 안 해도 일단은 쭉 집어넣는데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좀 애매한 점이 있죠.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더 싼 게 없냐라고 네. 하면 시장에는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좋지만 네. 보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네. 이런 고민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애널리스트로서 건설 애널리스트로서 저요? 예.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대출이 아주 부담되지 않고 네. 그게 첫 번째 집이면은 전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도요 사실 첫 두 번째 집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자기 저도 잘 집이면은 모르겠는데 네. 대출 또 너무 많이 안 해도 되는 거면은 아,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아직 그 조금 그렇다. 근데 굳이 투자 목적을 할 거면은 네. 주식처럼 주식을- 더 싼 주식이 있는데 굳이 왜 주식이 더 싼 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네. 자세한 얘기는 네, 네. 그렇습니다. 7일 연속 오르면 네, 뭔가 방향성이 바뀐 거 아닐까요? 물론 오늘 음봉이긴 한데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 부동산 생각하다가 주식으로 훅 넘으려고 그러니까 또 그렇긴 합니다. 아, 근데 요즘 부동산에 한층 관심이 많아지신 대표님이세요. 돈을 아. 많이 버셨나 봅니다. 부동산 또 사시려고 하신 네. 거고. 그건 아니고요. 예. 어디 제대로 한번 털어서 이걸 해도 예, 그건 네. 아니고요. 예,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되게 애매한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애매한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또 중요한 발표 앞두고 있는 또 한 2시간 반 뒤면 또 나오겠죠. 네. CPI 나오면서 좀 애매한 쪽으로 몰아가는데 오늘은 일단 그겁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네, 옵션 만기일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1월달 옵션 만기일. 네, 그리고 또 한 3월달까지 옵션 만기일은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 어차피 기관 매물 나올 거야. 또 다 하시는 것처럼 배당 받았던 거 그냥 나올 거야. 거기다가 조금 이거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선물이 조금만 자극해줘도 우르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늘 나온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평소 만약에 시장이 지금 같은 기조가 아니라 더 약했었으면은 그냥 나왔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다 싹 또 받아가네요.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스위치가 된 오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결국에는 그동안 사던 반도체가 1, 2위부터 LG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간 상황 쪽에서 다음 이제 오늘 뭐 이벤트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기조가 나갈 것이냐. 요게 핵심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솔직히 외국인들 4천억 조금 넘게 샀던 거는 많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뭐 돌려서 뭐 추세를 더 강하게 세울 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시장에서 그냥 낙폭 컸던 것들이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못 느끼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거기 오늘 포함되고. 태양광 그 신재생 이런 게 오늘 좀 하다가 확 떴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대세였던 부분이었다가 한그 가을 때부터 쭉 네. 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소외 섹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외 섹터 또 쑥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돌아가면서 그동안 좀 많이 쳐졌던 거 이렇게 돌려주는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 번씩 그럼 다 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 돌았으니까 그럼 또 다시 보통 강 사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쭉 돌고 나서 다시 1번 1번 가야지. 1번 네. 가야죠. 예. 예. 근데 다들 자리가 많이 빠졌다가 좀 소외됐다가 올라온 자리들이 딱 기준, 그러니까 추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그 점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숙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다 지금부터 아마 외국인들도 그렇고 시장을 더 강하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돈이 더 많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지금 약간 미묘한 자리들이 들어갔다. 정도. 우리 팀장님도 아까 처음에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대표님하고 의견은 비슷하신가요? 대신 과정이 달라도 좋습니다. 의견은 같으셔도. 예. 근데 일단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올해 안에 내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일단 네. 상승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섹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견인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캐펙스 컷을 삼성전자에서는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전망 리포트들을 봐도 1분기, 2분기 반도체 섹터,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는 이미 다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분기, 뭐 길게 보는 데는 4분기까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1, 2분기 최소 적자를 보면 하반기에는 캐펙스 컷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으로 다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캐펙스 컷을 없다는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으면 이런 흐름들이 좀 깨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의 60% 이상이 순매수가 삼성하고 하이닉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반대로 기관이 팔았고 뭐 그래야 이제 매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전자가 또는 닉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지금 캐펙스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전자가 1월 말에 실적 발표를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때는 캐펙스 가이던스를 안 주더라도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긴 하거든요. 전자가 캐펙스 잘 안 줘요. 되게 오늘 TSMC 실적 발표는 TSMC 딱 주거든요. 얼마 이렇게 주는데 그렇죠. 전자는 숫자로는 잘 안 주고 보통 말로 하다가 중간쯤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팀장님 보신 것처럼 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우리 캐펙스 컷 없을 거예요 정도의 코멘트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뭉개고 갈까요? 이번 1월에. 캐펙스 컷 없을 거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럼 전자는 약간 좀 오바해서 오른 경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발언이 만약에 실제로 나오면 하이닉스가 좀 더 타격을 받겠죠. 네. 왜냐면 이번에도 보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빅그로스를 보면은 전자는 빅그로스를 되게 높게 가져갔고 하이닉스는 거의 못 늘렸고 마이크론 엄청 줄인 거 보면은 그냥 전자 그냥 밀어낸 건데 그래도 전자는 어쨌든 단계에 있어서 흑자가 나고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적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마이크론 적자 났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더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모두 반도체 그 메모리 쪽 사이클만 지금 보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21년도에는 굉장히 파운드리에 집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쪽에서도 뭐 실적 전망은 뭐 올해 뭐 1조에서 3조 왔다 갔다 이렇게 편차가 좀 크긴 한데 그쪽에서 좀 3나노부터 수율이 좀 잡힌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TSMC는 뭐 80% 이상 이렇게 조금 신뢰하기 힘든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한 60%까지는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BEP 수준이 한 60% 정도라서 그 이상을 넘기면 이제 고객사 수주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하반기쯤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업부처럼 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이익을 좀 내줄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렇네요. 예, 삼성전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뉴스가 네. 그 우리나라 MSCI에 들어가겠다 선진국에. 그래서 뭐 달러 외환 거래 시간도 바꿔주고 뭐 등록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2004년부터 이걸 했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막 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또 이거 대표님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인텔 DDR5 언제 나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삼팔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어젠가 예, 뉴스 났습니다. 야 눈물 나더라고요. 보면서 어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제 어제였나요? 네, 예. 어제 나오고. 근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은 SK하이닉스 지금 사요? 아니, 86,800원 이가 이게? 외국인이 이제 MSCI 선진국 지수가 되면은 네. 어쨌든 혹시나 더 돈을 많이 주장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 요번에 오늘 나온 정부의 정책이 과연 진짜로 외국인들이 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네. 아 진짜 과거랑 다르게 아. 우리가 좀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전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자꾸 그런데 그쪽 얘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바뀌겠다 그러고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뭐 하나씩 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못 풀리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외환 쪽도 그래서 이번에 확대- 2시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24시간 못 해주고. 그거 갖고 될까요? 이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24시간인데. 그렇죠. 네. 요거는 네. 24시간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뭐 고려 좀 해달라.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걸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공매도 쪽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해달라고 네. 하겠죠. 네. 네. 이거는 솔직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고. 음. 네. 그러면 어디 뼈까지 발라먹 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올 텐데 가뜩이나 지금 또 요즘 보게 되면 거래량 한 번 줄게 되면은 이제 시총에서 약 한 200위권 넘어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래가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네. 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공매도를 하겠다고요. 근데 공매도를 하면 혹시 거래량이 늘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요? 어차피 업팅 룰에 따라서 예. 진행은 안 될 거, 네. 거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되고 있는데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그거를 잡아먹고 움직이겠다고 하게 그렇죠. 되면은 네 그런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어거지로 발생하는 거래량을 따라서 그것도 공매도로 대응하겠다. 그건 별론가요? 저는 이거는 뭔가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네. 일단 마지막으로는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영문 자료가 없다. 그건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TSMC 실적이 나왔길래 네. 거기 텔레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제가 조금 듣다 왔는데 네. 거기는 그냥 기본 말이 영어더라고요. 대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진짜 다르다. 삼성전자는 어떠냐면은 들어갈 때 네. 영어랑 국문을 고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국문을 고르면 이제 우리나라에 하시는 분이 국문으로 하고 영어를 통역하는 경우도 막 이게 그러니까 네. 어느 걸 들어야 내가 100% 듣는지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원어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원어로 말을 하니까 네. 내가 속은 느낌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은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 누가 통역을 해주고 있으면 네. 왠지 절대 그렇진 않겠지만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외국인들이 들 거란 말이죠. 아. 근데 그 정도 하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공시도 영어로 하겠다 이런 정책도 나오지 않았나요? 많이 나왔었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트를 좀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다 해야 되는데 예, 회사 그렇죠. IR팀이가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다트에 있는 사업 보고서 영어로 한다 그러면 다 나갈 것 같은데 IR팀에서. 영어 공부해야겠네 지금. 야나도. 난리 나죠. 난리.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외국인들이 하셨던 얘기가 그래서 사실 애널리스트가 먹고 살만했던 거긴 한데 이제 영어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그거는 말씀하신 분이 맞긴 해요. 네. 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막상 MSCI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걸림돌은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거죠. 용의 꼬리로 가느냐, 뱀의 머리로 남느냐. 저희가 지금 머리도 아니에요, 근데 뭐 머리는 아니죠. 물론 중국한테 치여가지고. 인도한테도 아마 이제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머리 목에 있느냐. 네. 네, 그런데 그래도 저 끝으로 가느냐. 네. 근데 이 차이는 있겠는데 네. 물론 규모 차이는 물론 다르겠죠. 네. 예, 다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걸 오히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약점들 다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글로 가는 것보다는 때가 될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베팅은 한국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팀장님 혹시 오늘 저는 뭐- 되게 크게 정책 발표해가지고 네. 네, 그 큰 정책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랑 같이 입 모아서 이야기했던 게 거버넌스 개선이었거든요. 네. 한창 21년도부터 이제 LG 물적 분할 이중 상장 문제 때부터 원래 항상 반대되는 정책을 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공통적으로 주장을 했던 게 물적 분할 이중 상장 금지, 뭐 자사주 관련된 거 이런 거 금지하면서 네.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최근까지도 계속 이런 입법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 환원을 네. 위한 정책, 그리고 최근에 뭐 신한주주도 이런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자사주를 뭐 마음대로 인적 분할할 때 활용을 못하게 네. 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면 반드시 소각을 하게 한다거나 네.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시연은 차차 되고 있겠지만 네. 이번에 그것도 있어요. 50% 인수하면 뭐 예, 그렇죠. 뭐 사줘야 되고 이런 25% 이상 것도 인수해서 인수하는 대주주가 거겠죠. 되면 이제 50%까지 네. 지분을 꼭 늘려야 된다. 그것도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요새 했었던 100%예요. 일들인데요. 미국에서 50%가 아니라. 네, 그렇죠. 거의, 예. 예,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포시마크 인수할 때도 전부 다 인수를 다 해줬잖아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됐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 이런 개선의 시도가 이번 정책부터 특히 올해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뭐 선진국지수 편입하려는 일환의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이쪽이 더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공매도 늘어나는 게 악영을 더 크게 줄까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더 악영을 아니, 준다고 보시는 거고. 공매도가 늘어도 됩니다. 그러면 네. 공매도를 솔직히 지금처럼 이거 공매도 들어온다라고 그냥 일단 뭐 코스피 200이라고 하고 코스닥 150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모르죠. 봐야 알죠. 봐야 하는 게 전 잘 또 모르겠어요. 민감한 또 아니, 얘기다 진짜, 보니까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현장에서 보면은 네.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반 수없이 한대요. 규정이 안 네, 지켜진다. 그냥 수없이 하고 거기다 그냥 뭐 나중에 적발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뭐 길 가다 담배 꽁초 버리고 하다가도 걸리면 그냥 벌금 낼게. 이런 100번치가 아니고 마지막에 걸린 것만 내는 거죠. 재수 그걸? 없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장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솔직히 시스템화돼서 딱 갖춰놓고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부터가 먼저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열어주면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론 이제 개인들이 공매도했을 때 이걸 과연 얼만큼 내가 기대 수익들이 높아지겠냐 네. 이건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이왕이면 좀 공평하게 해주고 그런 룰부터 갖춘 다음에 하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은 그냥 일단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솔직히 중소형주는 다 죽습니다. 네. 팀장님도 비슷한 사실 생각- 공매도 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개선해야 될 점은 불법적인 면도 아직 많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합법적인 틀 내에서라도 너무 운동장이 기울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개인이나 이제 외국인이나 차입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담보 비율 차이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평형을 좀 유지하는 운동장으로 좀 바뀌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공매도 제도를 좀 완전히 풀어도 뭐 물론 실이 있겠지만 득이 좀 더 커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싸울 수 있게 해주고 나서는 오히려 득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제도가 조금 합리적이면 저도 억울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억울해요. 억울해요. 잠 못 자요. 그래도 좀 정당하게 싸워서 지면 덜 억울하다 이렇게 이해. 네. 저 당당하게 싸웠는데 난 돈 날렸다. 네. 뭐 이런 거죠. 억울은 한데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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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받은 질문 여기 준비된 질문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작년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세대는이라는 질문이 사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네. 혹시 얘기하다 못할까봐 지금 먼저 여쭤보려고요. 궁금하다. 네, 어느 세대의 수익률이 일단 제일 세대를 좀 좋았나요? 나눠보면요. 네. 20대 미만, 그러니까 10대라고 할게요. 10대가 있고 20대, 30대, 10대도 40대 주식해요? 있나 봅니다. 네. 거의 없겠지만. 네. 이거는 저도 했었습니다. 아빠가 10대 때. 아 그래요? 예, 18살 때부터 했는데 네. 약간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네. 아빠가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야, 10대 때 부럽. 네. 네.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누르기만 했죠. 네. 네. 그래서 50대 이상까지 있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았을까요? 작년에요. 네, 힌트는 회전율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30대? 40대. 40대? 네. 아닙니다. 50대? 50대입니다. 50대. 어머. 네. 네. 50대. 저도 의외인데요? 50대랍니다, 는 대표님. 저 아니에요. 저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예. 네, 저도 한 20대, 30대가 아무래도 좀 조급한 마음에 회전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50대가 제일 컸고요. 수익률도 좀 평균 수익률은 제일 좀
낮은 것 같아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좀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국내 증시만 보면은 50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26.2%. 네. 코스피 지수는 1년 동안에 25%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한 1%포인트 이상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았고요. 10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24.4%. 네. 꼴등이랑 1등이랑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네. 2%포인트 나거든요. 근데 10대가 제일 수익률은 좋았고 50대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건 50대 50대면 주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50살 저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국내 주식, 네, 국내 주식 그렇고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네. 어때요? 해외 주식은 60대 이상이 가장 잘했고요. 마이너스 33.5%. 아, 그러니까 제일 국내 잘한 잘한 주식- 게 말씀 잘한 게. 거였대요. 예. 나스닥 엄청 사셨나 보다. 나스닥 우리 한국 예. 네, 사실 나스닥 해외 증시가 좀 35%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네. 네, 그리고 50대가 또 제일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35.5%. 50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50대는 주식 안 하시기로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니까 회사 부장님이 네. 네. 시간도 좀 많고 관리 좀 근데 부자들도 바쁘세요. 나 죽겠는데 정말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그, 하지 마세요. 아직 못 50대 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저 예. 50대 아닙니다. 예. 아, 아직 50대 아니잖아요. 예. 50대 가시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자주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회전율 얘기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네. 추가 매수를 자꾸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빠질 때 물타기를 했는데 예. 한 번도 반등 그렇죠. 못했으니까. 1년 내내 그게 빠지는 맞는 것 장이었으니까 같네요. 예. 추가 매수가 오히려 굉장히 좀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장 반등하면 가장 좋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10대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냅둔 거겠죠. 방치. 저를 아, 생각을 사주고 해보면 안한 건가요? 그때 제가 고2 때 그냥 종목 사두고 그냥 수능 공부했거든요. 네. 그때 금융위기를 시작하자마자 맞았는데 네. 금융위기가 온지도 몰랐고 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네. 뭐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별상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듣고 해서 올상이었네요. 주식을 꼭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재밌는 결과네요. 회전율이 높은 거보다 50대 되면 주식 하지 마시죠. 네, 그러네요. 나이가 늙는 하지만-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그렇죠. 60대는 또 해외 주식 그나마 나왔다. 아, 그래도 그렇죠. 35% 손실이. 그렇죠. 네, 네. 네, 역시 나이 들면 좀 줄여야 되나 봐요. 안전자산 쪽으로. 근데 이거 또 연장해서 보게 되면요. 작년에 펀드 수익률 어젠가 공개됐죠. 뭐 3호 공모부터 쫙 나왔었죠.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 1등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인가요? 플러스 0.5%. 되게, 그쵸. 되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엄청나게 아웃퍼폼 하신 거죠. 엄청나게 네. 하셨죠. 운용 수수료 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셨나요? 저희도 오셨었습니다. 아, 나오셔서 가치 투자 전도사. 네. 네. 이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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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대표님. 의장님이시죠 지금? 네, 의장님이시죠. 네. 그 운영하는 게 그랬고 그다음에 3호 쪽에서는 저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을 것 같은데 VIP VIP. 예, 그 네. 장에 그런 종목들이 좋았나 보네요. 예. 이게 그때 저 또 구독자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은 내용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시장의 트렌드에 약간 맞춰서 움직이는 스타일이 조금 있더라고요. 같은 네.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작년에 그쪽에서 좀 에너지 쪽에서 조금 좀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8.9, 8.8 이게 네. 제일 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에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9%예요. 다우 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선방한 예, 꼴이죠. 다우 비슷.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는 본다. 장 안 좋으면 네. 그냥 수직으로 계속 고점 저점 낮게 되면 손해는 본다. 근데 이거를 나오는 과정에서도 보통 보면은 하락장이고 약세장인 가운데서도 보통 이제 선전하는 섹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통 보면 에너지부터 뭐 통신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소비재 이런 쪽으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비중이라도 얼만큼 거기에서 내가 좀 그러니까 대피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결과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약세장에서 겪었던 분들이 선방했다. 상승장 나왔을 때 또 잘하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난 그런데 제 네. 기억에.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 때도 또 대응을 만약에 이제 올해 반등장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훅 들어갔어요. 올해 연말이 작년 연말보다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네, 하죠. 예, 예. 근데 그러면- 근데 딴 거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제가 오면서 네. 아모레 퍼시픽하고 LG생건 주식을 딱 차트를 보니까 최근 한 1,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 봉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하락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약간 이 변동성이 큰데
하락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보다 큰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주식은 일반적으로는 차트로는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중국도 리오프닝 한다고 하고 그동안에 리오프닝을 중국이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중국을 안 받을 거예요 하다가 유럽은 갑자기 아니에요 권고로 바꾸고 이제 다 받기 시작하는 걸로 또 막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그게 안 될까봐 흔들렸던 애들이 다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오늘 좀 많이 맞았길래 좀 궁금합니다. 네. 큰 흐름은 일단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당연히 수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락다운이 있었고 그 동안의 피해도 컸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컸던 건 그냥 일상적인 그냥 급등락이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상반되는 이슈들이 거의 매일같이 바뀌면서 일어났거든요.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했다가 뭐 비자 발급 중단했다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벗는다 논의해서 쭉 올랐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중국이 또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슈에 따라서 너무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도 마스크를 이제 조만간은 설날 이전에 벗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원래는 설 이후로 아마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확정이 되면 아마 반응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두 번째로 이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조금 완화를 할 거고 그러면 바로 중국도 풀 거다라고 이미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지나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쭉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다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중국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작년 봤을 때. 11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불문하고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항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LCC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다 엄청 올랐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가 이미 리오프닝을 다 반영한 게 아니라 만약에 다시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좀 더 반영할 룸이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전체 평균적으로는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멀티플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 3년 동안 중국의 화장품 업체라든가 많이 좀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경쟁력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예전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직 좀 높은 30배 정도의 멀티플을 준다던가 반대로 어떤 섹터는 뭐 카지노 같은 섹터는 워낙 중국인에 대한 비중이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절대적이죠. 높았는데 네. 열면 다시 또 들어오긴 할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혹시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 일단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혹시 월봉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일봉 주봉까지 보고 왔는데 월봉 월봉 봤습니다. 보셨는데 그 부분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아, 월봉 어떻게 생겼어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좀 여기 네, 있는데 네, 저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빠지다가 솔직히 최근에 좀 올라온 것 같잖아요. 네, 월봉은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거를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월봉은 바닥은 찍어 보여요.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고. 모르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찍어 보여요. 네, 네, 근데 네. 그 폭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게 되면 와 이렇게 많이 올랐네 하고 아무런 퍼시픽도 비슷해요. 거의 네. 이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정도로 빠질 정도면은 일단 심각한 경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고유에 갖고 있었던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많이 침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또 고밸류를 받았던 섹터고. 근데 그러면 지금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잊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국과 경쟁하던 쪽에서 중국에서 뭐 잘 된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 쪽에 그냥 그대로 보고 잘 되게 놔둔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섹터가 하나가 화장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바닥은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예전처럼 한국 화장품 좋으니까 그때처럼 그 다이공들 보셨잖아요. 네. 뭐 싹 쓸어 가죠. 네. 지구 매구 네. 이걸 끌고 가는 이런 네. 게 그대로 나올 것이냐? 네. 이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이걸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팔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바뀐 체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뀐 체력들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중국에서 팔았던 집중도가 만약에 과거에 80이었다. 80이 분산되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의 보통 이제 K 아이돌들
네. 아이돌들 와 저렇게 한번 나도 화장하고 싶어라고 하는 변화가 쭉 확인돼서 북미부터 중남미까지 쫙 들어가는 분포도나 그러니까 지역별 매출 분포도죠. 이게 80이 이게 이전되는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나오기 동남아부터 이렇게 쫙 하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다변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계질이 더 좋아져요. 네. 중국 집중도보다. 근데 그게 당장 될까요? 음. 그 과정을 펼치게 되면은 바닥은 찍었지만 해야 될 건 더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전에 그 다이공들이 와가지고 쫙 끌고 가던 게 아니라 그게 한꺼번에 몰리는 그쪽이 아니라 차라리 뭐 미국 사람들 조금 사고 뭐 남미 사람들 와가지고 조금 사고 하는 이게 분포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 계절은 바뀔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죄송하지만 별로 리오프닝 쪽에 손꼽지 않고 싶고요. 네. 차라리 이제 뭐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중국인이 와서 뭐 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동안에 참았던 거 와서 뭘 소비하겠느냐 안쪽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같은 뭐 화장품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요즘 핫한 브랜드 그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검색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이 더 낫겠다 보니까 차라리 화장품에서도 예전에 전통적인 뭐 설화수 브랜드 이게 아니라 요즘 뜨는 브랜드 쪽에 따른 그런 거를 요즘 누가 이거 광고하대? 라고 하는 그런 쪽 네. 패스트 브랜드 쪽으로 더 네. 의외로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면 와가지고 한국 왔는데 예전에 그래도 기억 쪽에 봤을 때 좀 땡기던 맛. 네. 아, 손이 이상하네요 이거. 네, 예. 네, 그런 거 네. 보면 앞서 외국인 말씀- 전용 카지노 기업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 쪽은 일단 오케이. 음. 그리고 여행 쪽은 제가 보기엔 그래 이게 일단은 인바운드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여행주 먹여 살리는 거는 아웃바운드거든요. 그렇죠. 네. 나가는 거. 네, 2배입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외국인들 인바운드에 비해서 지금 나가는 분들이 더 많고 지금 웬만한 태국 뭐 이제 동남아도 입국자 수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으로 채워져 있어요. 후쿠오카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거긴- 일본에. 다 가서 친구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 많다고 하는데,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많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다 예전의 기억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바운드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한 번 갔던 거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요거는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보니까 여행 쪽도 똘똘한 거 아닌 거면은 저는 일단 좀 제외. 항공도 많이 늘었죠. 지금 LCC가 보니까 엄청 주가가 올랐어요. 회복률이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영역 그렇죠. 회복률과 함께 네. 벌써 2019년도 수준은 70%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주가인데요. 네. 주가는 그동안에 아시던 그 증자, 감자 반복하면서 다 주주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라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싸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막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만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덩치가 큰 주가에 대비해서 이익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큼 돼야 저희가 적정한 밸류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일단 제외. 그러면은 솔직히 차라리 없는 거 뭐가 남은 거 카지노 빼고 남은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틈새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항공이 움직여요. 항공이 움직이는데 항공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비행기 운행 대수가 높아가게 되면 항공에 서비스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로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내식 탑재하고 뭐 주유하고 하는 이 서비스하는 회사 거래는 얼마 안 돼요. 그런 회사가 훨씬 더 네.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있습니다. 회사들이나 그러니까 틈새를 찾는 게 더 진짜 수혜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일단 해결해야 될 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저는 소비 말씀이시네요. 네. 쪽보다는 네. 차라리 산업재가 더 낫겠다라고 저번 보고 주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네, 네. 화학이나 네. 소재 벌써- 쪽. 요즘에 움직이는 유가 보게 되면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공급 얘기 뭐 이런 건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수요단에 대한 개선이 좀 슬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돈 가격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이게 벌써 이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BDI 지수가만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3콤보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이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생각할 때가 또 올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소비재보다는 산업재 쪽으로. 그러니까 초기 그걸 엇갈릴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복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복 소비. 그것 때문에 확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그 팀장님 태양광 관련 주식이 되게 풍력 태양광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종목들도 오랜만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 동안에 좋았던 애들을 좀 많이 좀 때리고 뭐 이랬던 네. 경향이 있는데 이게 너무 또 급하게 얘기하신 대로 막 1부터 10부가 돌고 있는데 되게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근데 거래량은 별로 없고 이런데 이거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어느 날 A라는 업종이 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날 얘를 따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전날 죽순애를 따라 해보는 게 좋을 거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 사용하는 이제 뭐 생각이랄까 네. 그런 거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일시적일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업체들 많이 올랐던 건 전날에 그 미국에 있는 한 풍력 기업이 한 거의 더블이 하루 만에 올랐더라고요. 네. 그 영향을 조금 테마성으로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장기적인 호재도 반영을 했겠지만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큰 틀의 변화가 있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좀 지속적일 거다라는 지속적인 호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은행주였던 것 같아요. 그 워낙 오랫동안 만년저 평가 우량주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PBR도 한 0.3배 때 최근에 올라서 그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 1.3배 이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서인데 여기에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게 지난주 신한지주 경영 포럼에서 자본 비율 12%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3조 원 정도 최대로 보면 추가 배당 여력이 생기는데 작년도에 신한지주가 배당했던 게 1조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주주 환원보다는 훨씬 더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해외 은행주와 국내 은행주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 이슈 이후로도 만 15% 이상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저번에는 경영 포럼에서 선언에 그쳤지만 이게 실체화가 되고 그리고 다른 은행주들한테 좀 이어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저께인가 그 하나금융지주도 1,500억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게 점점 퍼지면은 구조적인 변화가 되고 그런 멀티플 리레이팅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당일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당일의 움직임이 그냥 단기적인 뉴스 같은 거면 따라하면 안 되지만 네. 그 뉴스를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장기적인 구조를 바꾸는 뉴스라면은 모멘텀을 따라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은행주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제 메리츠 화재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게 MSCI 되고 한데 오늘 메리츠도 그래서 많이 올랐거든요. 대표님 의견을 한번 일주일 만에 바뀌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어떠신지 궁금해서. 네. 일단은 네. 요즘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섹터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따라가는 매매도 한번 해봤고 기다려서 이거는 그래 이게 항상 소외된 거 움직인다. 네. 소외되는 거 지킴이 매매. 길목지킴이 길목지킴이 매매. 길목지키라고 하죠. 그걸. 이것도 해봤습니다. 전문 용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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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가요? 그렇게 많이 쓰시니까. 네.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그냥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만약에 했다고 그럼 길목지기가 낫지 않나요? 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네. 전문가는 모멘텀이 더 좋지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따라가기가. 아. 네. 그러니까 의외로 해서 가게 되면 뭐 한 딱 보니까 하루 반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그렇게 짧습니까? 하루 반 하고 그다음에 일단 아. 꺾여요. 예. 더 갈 거면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이 또 2, 3일 뒤에 또 움직이고. 이게 대표적인 게 AI 쪽이거든요. 네. AI 쪽은 고점을 계속 높여가요. 로봇도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물론 또 호재가 나와서 그랬지만, 근데 이런 몇 개 섹터 제외하고는 하루 반이 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는 피곤도와 집중도와 이걸 따질 때까지 생각하게 되면 하면 안 돼 이거. 네. 근데 그걸 감안하고 해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든 한번 같이 붙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돌아가는 분봉하고 같이 하면서는 수익은 나긴 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쭉 보셔 네이버 그 52주 신고가 신저가 보셔가지고 네. 52주 신저가에 가까운 종목 찾으세요. 차라리. 네. 네. 거기서 뭐 밸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이거는 네. 왜 안 올랐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거기서 추적해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잘 된 놈 말고 안 된 애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단 중요한 거는 네. 그냥 무조건 52주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신라젠 이런 건 안 되지. 그럼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건 당연히 말고, 그렇죠. 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근데 공부하셔가지고.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네. 안 올라간 이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제지 쪽입니다.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안 간 게 만약에 제주 쪽이다. 네. 제지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 중에 뭐 한솔 제지가 있다. 네. 그러면은 한솔 제지가 고배당 받고 또 이제 또 한번 축 밀렸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밀렸던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일단 펄프 가격 올라갔고 엄청 올랐죠. 네, 물류 비용들 계속 안 좋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거 반영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물류비가 계산하게 되면 거의 비용 들어가는 코스트의 한 3배 이상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만약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럼 이거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들어가서 네. 기다려보는 거. 네. 그게 회복됐을 때 챙기고 나오는 거. 네. 이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요즘 같은 때.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따라갔다가 솔직히 끝나고 나서도 막 정신없이 하다가도 머리 아파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하느니 차라리 후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잠깐 생각 들고 은행주는 얘기 드리기가 무섭고요. 네. 제가 왜요? 왜요? 왜? 워낙 안 좋아하는 섹터긴 한데 근데 네. 말씀하셨듯이 또 되게 맞는 말씀이시긴 해요. 네. 논리적으로 다 논리가 맞고. 네. 딱 그게 나오는데 릴레이팅의 조건 신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신한만 그럴 게 아니라 네. KB도 가고 네. 한양금도 가고 우리도 다 우리도 이렇게 가고 네 개가 다. 네, 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참을 해야 그때 릴레이팅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만 되게 되면 신한만 사죠 그러면. 네. 그거 다 그렇게 시작해야 전반적인 업사이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보험사들도 그렇죠. 솔직히 엄청 저평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부터 증권사는 조금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증권주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신용으로 거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네. 괜찮았습니다. 네.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네. 은행주가 턴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주주 가치에 네.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뀔 수가 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증권사는 뭐 거래 대금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밖에 IB냐 지금 벌써 이제 수익 다변화된 회사들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그쪽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는데 돼야 되겠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지주사 여러분, 금지주사 여러분 네, 좀 살려주세요. 매매 좀 하게. 네. 근데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너무 그 선구자가 있으면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 쉽잖아요. 근데 그 주주환원의 끝판왕인 메리츠 금융이 너무 좋은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작년도 말인가요? 그때 3개가 상장돼 있는데 증권 화재 지주가 상장돼 있는데 이거를 다 합병을 해서 하나로 통합시키고 나머지 지분들도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주주 환원율도 올리고 자사주도 뭐 2천억 추가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주 환원율을 한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 발표한 당시에는 뭐 3개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3개가 상장돼 있는 거를 하나로 줄이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인적 분할을 그대로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적 분할을 많은 기업들이 하려는 이유가 자기 지배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굉장히 큰데 이 메리츠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지배력은 굉장히 약화가 되거든요. 그 기존에 사실 이 메리츠 금융 그 대주주 조정호 회장이 지분율이 76%였는데 합병을 이렇게 하게 되면 47%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마 대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대주주만 좋은 게 아니라 소액주주 다 같이 좋은 이런 훌륭한 선례를 남겼으니까 보고 좀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좀 생기긴 합니다. 이직하실 거예요? 네? 이직하실 거예요? 많이 메리츠 그런데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지수하고 시총을 그려보면 제일 다른 게 미국은 그러니까 시총이 늘지만 지수가 반대죠. 우리나라 그렇죠. 시총이 늘는데 지수가 안 되고 그렇죠. 미국은 시총은 지금 지수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빼주니까 네. 그게 좀 바뀌면 분위기가 확실히 살긴 살 것 같아요. 근데 은행들이 옛날에는 정부가 이제 되게 강한 압력을 주고 되게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강하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나요? 옛날하고는 좀 다른가요? 뭐 여전히 규제는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조금 큰 틀의 변화가 그 가계부채가 지금 네. GDP 대비 한 100%가 넘었잖아요. 넘었습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까지 합하면 150%, 160%가 그렇겠죠. 이러면서 1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채가 엄청나게 커지는 사이클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뭐 대출 증가율도 좀 적어졌잖아요. 그만큼 잔액도 감소했죠. 잔액도 감소했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렇게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걸 가지고 대출 채권 늘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출 채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일이 없다면 이 남아있는 거를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ROE가 낮아질 것이고 어딘가로 써야 될 거는 주주환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변화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오랜 그 순이익 벌면 무조건 대출 자산 늘리는 이런 관행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듭니다. 지금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자본 비율 같은 걸로 규제하거나 지금 그러지는 없습니다. 않고 있는 네, 거죠. 규제는 자본 비율은 뭐 10.5% 이상으로 규제를 그걸 뭐 하는데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그 기준은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한지수 말씀드렸지만 13% 정도. 네, 네. 예. 그거 올리면 주가 또 빠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맞는 얘기인데 다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또 메리츠 금융지수 오른 이유는 네. MSCI 이슈입니다. 네, 편입된다고. 네. 네. 원래 이게 이 회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두 개 간보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포스코 인터도 억울한 게 합병하다 보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긴 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수급 이슈 나오긴 하겠죠. 근데 메리츠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할 건 그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런 회사의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도 이러고 바뀌는구나.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인들 돈 싸들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뒤에 좀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그냥 삼성전자 사실 주가가 그 한참 리레이팅을 세게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반도체 사이클만 생각하는데 그때 삼성이 뭘 했었냐면 3년 배당하고 자사주 계획을 네, 냈었어요. 네, 프리 맞습니다. 캐시플로. 그 외국인들이 그때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거 지킬 건가 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생기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은행주를 배당주를 사도 진짜 장기적으로 사도 되고 더더군다나 연말에만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이러면은 더 괜찮으니까 그런 그림이 정말 그러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누가 소확합니까? 그냥 한국 오죠, 당연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세금도 아직은 없고 환율 고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직은 이상입니다. 또 무서워요. 2년 뒤에 또 머리 예, 아니 근데 네. 또 전향적으로 해주신다고 지금 했으니까. 은행주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7%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여전히 뭐 근데 지금- 오르기 전에 거의 9%막 이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안 샀었죠. 네. 그리고 그래도 또 좀 배당 나기 지나면 네. 7%, 9%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연초만 되면 이제 살 이유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아무리 순익을 많이 해도 주주환원 안 하는 데는 뭐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네.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안 팀장님 오랜만에 저랑 같이 네. 방송을 하시는데 요즘에 그 고객분들에게 어떤 쪽에 좀 투자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뭐 랩 운용을 좀 주로 해가지고 아, 네. 조언을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실천에 옮기긴 하는데 네네. 뭐 전 섹터보다도 좀 종목별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비슷하시네요, 네. 김민수 대표님하고. 그렇죠. 전 다 해요. 손가락이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특정 뭐, 섹터나 컨셉을 보기보다는 근데 많이 지치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막 손절하고 나가거나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반등해서 최근에 좀 올라오니까 잃은 게 조금 이제 커버가 되니 이제 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탁금에서도 나옵니다, 요즘에. 네. 요즘 보면은 신용이 안 늘어요, 신기하게. 네. 네. 코스피가 더 빠져요, 신용이. 네. 코스닥은 그나마 약간 살짝 느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뭐 15조 한 8천 16조 밑에서 그냥 계속 거기서만 있더라고요. 근데 예탁금은 쭉쭉 빠져서 이제 45조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 되면 팔아서 물론 은행 예금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금 많이 들어가지고. 러시죠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차라리 지금은 괜찮죠.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은행도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장기금이 사라졌더라고요. 3년, 5년짜리가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조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젠 그 정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운용하다 그들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뀌어서 변동금리로 일단 맞춰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이게 단기 고금리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만 일단 주고 눈치 보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게 되면은 또 물론 단기적으로 이 단기 고금리 누리겠다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항상 또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되면 또 한쪽이 비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요즘에 뭐 주식 랩하시는 분들은 나요. 이거 좀 사보시겠어요? 얘기가 안 나오는 단계죠 지금은요. 그러다가 또
금방 얘기해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섹터도 엄청 빨라졌고요. 네. 오늘 그 사우디에서 네. 카카오 엔터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옛날에 제 기억에 NC인가 어딘가에 사우디가 투자를 게임주에 했을 때 며칠이라도 우리나라 게임주가 됐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아, 외국인이 다시 평가하나 보다. 혹시 오늘 엔터주, 근데 오늘 엔터주가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래도 나름 큰 손이 와갖고도 물론 그 사람한테는 돈이 요만큼이지만 큰 돈이라고 해야 되니까 좀 다른 기업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얘만 스페셜한 케이스일까요? 엔터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큰 손이 와서 돈을 넣어줬을 때 옛날에 게임주를 샀을 때처럼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이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인 거냐 아니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누군가 개별 종목에 대한 좋게 평가를 해주더라도 나머지 깔려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야라고 생각하는지 실제 어떤 뿌려줄 때 분위기인지. 다른 애들을 좀 여러 군데 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카카오 엔터는 이제 카카오 엔터에만 뿌려준 거지만 맞습니다. 최근에 좀 처음에 좀 테마로 보긴 했는데 조금 지속적이라는 생각이 든 게 UAE나 아니면은 뭐 빈쌀만 왔을 때도 여러 기업으로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 아닌가요? 개별적 이슈로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 카카오 엔터와 연관되는 관계 쪽에서 그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카카오가 움직였었어야죠. 근데 오늘 안. 네. 카카오 조용하고. 음. 근데 그리고 또 엔터주가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많이 소외돼 있었으면 번쩍했을 거예요. 네. 근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다가 솔직히 전 이게 더 큰 뉴스 같은데 뉴진스가 네. 이번 앨범이 158만 장이 팔렸어요. 네. 아무 감흥이 안 오십니까? 혹시 하이브의 주가가 어땠나요? 하이브는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하이브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솔직히 신이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예전에 르세라핌이 약간 좀 삐끗했던 거를 한 방에 그러니까 100만 장이 앨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나요 이제? 이 상황에서 150만 장 널려들겠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의 아이돌들은 이제 급이 예전에 저희가 보면 뭐 저스틴 비버나 이 정도 급의 반열 쪽에 벌써 빨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엔터사들은 아이돌을 잘 찍어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요런 때가 이제 단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엔터사들이 팀을 얼만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기반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누가 자금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이제 SM 이수만 선생님 지분을 1조 주고 사느냐 마냐 이거는 이제는 하도 캐먹은 얘기다 보니까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데뷔하는 팀이 12팀 얘기를 합니다. 4대 기획사 전부에서.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 직접 선발한 팀들이 있어요. 요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지금은 그래도 약간 동양인 K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KP를 그대로 외국인이 부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떨까요? 네.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엔터는 좋긴 좋은데 그 가격 메리트란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고민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뭔가 신선한 뭔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돌 데뷔하는 YG 같은 경우 있죠. 네. 이번에 베이비 몬스터라고 7명이 나옵니다. 네.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팀장님. 저도 근데 엔터를 잘 몰라서 이거 뭔가요? 엔터는 이거 각도기님이 잘 아시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위치시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채워지는. 그러니까 올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혀 기대감 없다가 이게 이런 쪽으로 움직이네. 그래서 그쪽으로 또 확 쏠려가는 거. 이런 거 올해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네. CPI 나오고 나면은 미국장 어떨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2분 딱 이제 남았는데.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CPI 수치는 뭐 예상치에서 뭐 어느 정도 오차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뭐 특히나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올해 말에는 좀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생겼잖아요, 많이. 이거를 꺾을 만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뭐 이 흐름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물가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대표님은 대표님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뉘앙스를 많이 보거든요. CPI 발표 전에 주가가 살짝 오르면은 발표하고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아예 기대감이 없으면은 네. 그 발표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올랐잖아요. 지금 발표 전에. 그래서 며칠? 모르겠어요. 한 2주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네. 저점에 쭉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이때가 저희 다 알아요. 한 6.5 정도에서 잘하면 6.3까지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좀 반영도 좀 됐다라는 쪽에서 오늘 뭐 예전처럼 뭐 진짜 하락했다 그래서 뭐 3%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네.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물가 시간. 한번 찍어 보시죠, 위원님은. 네. 뭐라고요? 별걸 다 시키세요 이제.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오늘도 2시간 거의 달려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저희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안 팀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오늘 더 훈훈한 날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아, 네, 저도 대표님 기분 언제나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들만 쭉 뵈다가 훈남 네, 모셔가지고 아닙니다. 비주얼을 확 살리셔서 네. 네,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날이었는데 오늘 밤 지나고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활기차게 저희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안지원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PB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